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2번 전역되고 25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공장 생활하면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감옥에 2번 가서 2년 5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김일성주의자 주사파 학생들 수백 명과 만나서 토론도 많이 하고 함께 생활도 했습니다. 광주교도소에서 남파간첩, 공작원, 국내간첩, 제일교포 간첩 100여 명과 함께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에 심취하여 공부하고 공산혁명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산혁명을 꿈꾸는 선배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비밀 지하 혁명 조직 생활도 10여 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운동권 출신 대부분과 함께 활동하고 같은 시대를 꿈꾸고 투쟁해 왔습니다. 제가 50년간 겪어왔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은 이미 종북 주사파와 좌파 연합에 넘어갔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6.25 전쟁 휴전 이후 우리 국민 대부분은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해 왔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공산 치하에서 살아봤던 이북 피난민의 체험과 해방 이후 빨갱이들의 폭동과 6.25 전쟁기의 만행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좌익 경험이 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통역당, 인역당, 난민전 등 김일성의 남조선 혁명 노선을 따르는 지하혁명당 활동이 끊임없이 계속 시도됐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던 중에 1980년 광주 사태를 겪으며 학생운동과 민주화를 열망하던 시민들은 피의 학살과 전두환의 집권이 미국의 묵인 아래 자행됐다며 미국 문화원에 방어하는 사건이 터지기도 하며 급속히 반미 친북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방송을 들으며 정리한 김영환의 강철 서신이 대표적인 주사파 운동권 문건입니다.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광주 사태, 그리고 민주화의 좌절을 겪으며 종북 주사파는 대학가로 급속하게 확산됐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학생운동을 급속하게 장악하게 된 원인은 첫째, 전두환의 12.12 쿠데타와 광주 학살로 민주화의 꿈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론은 체계적이고 쉽고 대한민국 현실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론보다 한국적이며 쉽습니다. 북한이라는 조선 공산혁명 기지에서 권력을 가진 김일성 집단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매일매일 대남 방송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대중성, 민족성, 적합성, 신속성은 기존 마르크스 레닌 공산혁명 이론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아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전대엽, 한총련이 전국 대학 학생회 조직과 학생운동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표면 대중 조직인 전대엽, 한총련과 비밀 지하 지도 조직인 혁명정당을 나누어서 조직 운영합니다. 학생운동을 마친 운동권은 사회로 나와서 사회 대중운동으로 투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수십만의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 투신합니다. 공장으로,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민주노총입니다. 정계로 진출합니다.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에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언론계로 들어간 기자들도 학생운동의 경험으로 민주화를 계속한다며 언론 노조를 결성하여 지금 KBS, MBC, SBS,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고시에 합격하여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결성하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청와대, 서울시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장악했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정교조를 결성하여 어린 학생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영화계로 진출하여 운동권 영화를 만들어 1,000만 관객을 울립니다. 문화예술계를 석권했습니다. 사업에도 투신하여 사학과로 성공하여 부르주아지가 되었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종북 주사파로 남아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화, 방송, 예술, 경제계, 기업, 동네 구멍가게까지 완벽하게 붉은 혁명사상으로 물들었습니다. 주체사상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첫째, 체계적입니다. 둘째, 성경보다 쉽습니다. 셋째, 살아있는 권력 김정은을 움직이는 사상이요 이론일 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권력입니다. 넷째, 젊은 대학생 시절 조국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자주 통일을 위해 최루탄을 마시며 싸우다가 도망다니고 잡혀서 고문당하고 감옥을 들락거리며 청춘을 바치며 헌신했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인이 되어서도 운동권의 동지적 인간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서로 짝을 이루 부부가 된 경우에는 혁명 가정이 됩니다. 자녀까지 대를 이어 사상이 이어집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상을 바꾸는 것은 담배 끊기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북 주사파들이 수백만 배출되었고 지금 마침내 청와대부터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세계 어떤 공산혁명 때보다 더 완벽하게 국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신조는 자유주의 배격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자유주의를 부르주아 사상이라며 배격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적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내세웁니다.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입니다. 좌익들은 자기들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독재를 예쁘게 포장한 가짜 민주주의라고 비난합니다. 좌익들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는 공산주의의 배격 대상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제가 운동권에서 혁명을 꿈꿀 때 회합 전에 암송하던 자유주의 배격 11운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운동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엄선된 소수 혁명가들이 하던 것입니다. 남노당과 빨치산 대원 남한혁명 조직원들이 사상 강화의 방법으로 모택동의 자유주의 배격 11운을 당 생활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자유주의 배격 11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상투쟁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그것은 당과 혁명단체의 단계를 가져오게 하며 싸움의 무기를 더욱 날카롭게 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와의 사상투쟁을 거부하게 되면 무원칙한 화평을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 썩어빠진 작품이 생겨서 혁명단체의 어떤 개인은 정치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한다. 하나, 극히 다정하고 친밀한 동창 혹은 고향의 친지, 친구 또한 오랫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고 하여 원칙상의 논쟁을 피하며 화평의 수단으로 가벼이 되는 대로 방임하면 곧 자유주의 표현의 첫 번째 유형이다. 둘, 책임없이 뒤에서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조직기관에 제의하지 않으며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비방하며 회의 때는 말하지 않고 회의 후에 떠들며 집중생활의 원칙이 마음속에 없고 자유로이 방관하면 곧 자유주의 표현의 두 번째 유형이다. 셋,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다만 벽에 걸린 사진을 대하듯이 남을 책하지 않고 말하지 않음이 명석한 보신술이라면서 엎드려 침묵함이 곧 자유주의 표현의 세 번째 유형이다. 넷,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조직규율을 돌보지 않으며 간부라는 구실로 자기의 것만 고집함은 곧 자유주의 표현의 네 번째 유형이다. 다섯, 단결과 진보를 위하거나 부정확한 의견을 고치려는 것보다 개인 공격을 주로 삼아 분하게 생각하고 보복하려 함은 자유주의 표현의 다섯 번째 유형이다. 여섯, 부정확한 의견을 듣고도 항변하지 않고 반혁명분자의 말을 듣고도 보고하지 않으며 무사태평하게 지내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6번째 유형이다. 7. 군중에 대하여 선전하지 않고 선동하지 않으며 연설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으며 묻지도 않고 그 고통까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무조건 지지하여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의무를 망각한 한 사람의 백성처럼 되는 대로 지내면 자유주의 표현의 7번째 유형이다. 8. 군중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보고도 격분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으며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8번째 유형이다. 9. 일에 충실하지 않고 일정한 목적 없이 하루를 되는 대로 지내며 마치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듯이 하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9번째 유형이다. 10. 자존심만 높아서 혁명의 공이 가장 많은 것 같이 노선을 거스르며 큰 일은 할 능력이 없고 작은 일은 하기 싫어하며 학습에 노력하지 않고 태만함은 자유주의 표현의 10번째 유형이다. 11.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자기 비판을 하되 비관 실방에 그치고 마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11번째 유형이다. PD 운동권 출신인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자들의 특성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에 대해 체계적인 사상 학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운동권이라고 할 정도로 조직화, 체계화되지도 않았고 태극기 집회가 처음으로 실행된 자발적 애국 대중운동이 아닌가 합니다. 셋째, 태극기 집회는 4분 오열되어 서로 단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고관대작이나 대기업과 세계적 전문가도 많지만 지킬 것이 너무 많아서인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희생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다섯째, 최근 전대협, 새벽당, 트루스포럼 등 젊은 자유주의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들은 희망의 새싹들입니다. 여섯째, 자유한국당이 자유파의 중심 정당인데 너무 기득권화되어 강한 목표의식과 전략 전술이 취약하고 투쟁성, 헌신성이 약합니다. 일곱 번째, 새누리당 국회의원 가운데 60여 명은 자기가 만들고 당선시켰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는데도 방청하거나 면회하거나 석방운동조차 한 번도 하지 않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유주의자 자유파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김일성주의 주사파로부터 지키려는 집단을 말합니다.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자들로서 자유민주주의자의 적입니다. 주사파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한반도에서 정통성이 있는 국가로 생각합니다.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까닭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로서 친일파와 손을 잡고 민족의 자주성을 팔아먹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반쪽나라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좌우 대립의 역사란 바로 주사파와 자유파 사이의 체제전쟁을 말합니다. 먼저 현재의 정세는 문재인, 김정은 주사파 공동체가 사상 이념, 권력의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주사파의 수십 년 전복 전략에 의해 점령됐습니다. 자유파와 주사파는 적대적 관계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은 사상 이념 체제 투쟁에서 주사파가 승리하여 집권하고 있습니다. 주사파는 군사력과 무력을 쓰지 않고 촛불 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전개된 반체제 세력의 촛불 집회와 체제 수호 세력인 태극기 집회의 대결은 일단 반체제 세력인 촛불 집회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촛불 대통령 문재인이 당선됨으로써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권을 장악했습니다. 비록 거짓과 사기 탄핵이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곧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킴으로써 자유파의 10년 체제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종북 주사파 집단이 추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촛불혁명 정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마구잡이 구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며 그동안 사람 중심의 민중민주주의 개헌을 하려다가 저지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종북 주사파 정권이며 김정은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평창올림픽 리셉션에서 커밍아웃한 것은 이미 주사파들이 사상 이념 권력의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계 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 펜스 부통령, 아베 일본 수상, 북한 김영남, 김여정 등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참석한 올림픽 개막 리셉션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 4월 15일 선거에 대한 저의 판단입니다. 첫째, 경제 파탄으로 인한 민생투쟁이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사상 이념 권력의 고지를 점령한 문재인 주사파 세력은 권력을 유지 연장하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라도 흘릴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순진하게 선거법을 지키면서 막말하지 않고 착실하게 바닥을 누비며 정책 선거운동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입니다. 선거공학, 정책 위주 선거 전략으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범죄를 저지르며 자유파를 적폐 세력으로 몰고 전략 전술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 4.15 선거는 사상 이념 투쟁장이며 조직투쟁, 민생투쟁의 장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선거운동으로는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주사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상 이념성, 조직성, 연대성, 투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4.15 선거와 다음 대선은 문재인, 김정은, 남북 주사파 연대 집권 세력과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협전이 불가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4.15 선거에 몰입되어 국회의원 선거 중심 전략만으로는 4.15 선거 그 자체도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자유한국당이 당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주사파에 의해 감옥에 갇혀있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주역들을 구출하는 석방투쟁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외치면 몇 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입니다. 정치상술입니다. 이건 나라를 구하는 참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인륜을 지키는 인간이 해야 할 짓이 아닙니다. 애국심과 동지애와 진실성이 빠진 정치는 이제 심판받아야 합니다. 둘째, 자유한국당을 혁신하여 나라 지키는 구국투쟁연대의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나라를 통째로 김정은에게 바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고서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요? 모두들 이런 자기중심적 생각만 하다가 결국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투쟁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뭉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전략 전술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4.15 총선 승리를 위해 과감한 물갈이와 인재영입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술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주사파들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은 과거 어느 때 야당이 싸우던 것보다 더 어려운 총선입니다. 지금의 정세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자기 앞만 보고 싸운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와 각 정치 세력의 현황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역량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 판단하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영웅도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자유파에는 이승만, 박정희 같은 영웅도 지금은 없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야 합니다. 전략 전술을 세워야 합니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은 대표 직속으로 사상 이념 전쟁, 주사파 척결 투쟁, 자유민주 세력 대동단결 투쟁, 민생 투쟁, 한미동맹 강화를 이끌 자유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를 구성하여 앞장서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는 국회를 기반으로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비상국민회의,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 태극기 세력,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기독자유당, 새벽당, 전대협, 새마을, 동창회, 향후회, 군인조직, 행정동호회, 외교관 조직 등 모든 애국 세력과 빅텐트를 치고 주사파 집권 세력에 맞서 싸워 이겨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4.15 총선에서 쓸 수 있는 3대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통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주사파의 특징은 대한민국 전복의 전략 전술이 혁명교과서에 이미 정립되어 주사파 운동가들이 달달 외워서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특히 김정은만 집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어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내놓고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외국에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자유파는 이렇게 불리한 정세에서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특별한 집중과 단결, 연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는 첫째, 핵미사일 폐기와 남북 평화 통일 카드를 쓸 것입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하루 전인 6월 12일 트럼프 김정은 싱가포르 회담으로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도 그때 서울시장 나갔는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결과적으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입은 피해는 거의 쓰나미 수준입니다. 내년 4.15 총선 전에도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서 핵미사일 폐기나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하거나 평양에 미국 대표부를 개설하고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거나 김정은이 백악관과 유엔을 방문한다면 싱가포르 회담 이상으로 엄청난 태풍으로 자유한국당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자유파 애국단체와 손을 잡고 미국과도 다양한 협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 반일 카드를 내년 4월 15일까지 써먹을 것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67%나 된다고 합니다. 반일 카드는 반일 민족주의에 익숙한 우리 국민의 투표에서는 언제나 과반수를 차지하여 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까닭이 문재인의 반기업 친민노총 정책 때문이 아니라 나쁜 아비의 심술과 친일파 때문이라고 대통령, 민주당, 언론, 민노총, 시민단체 모두 나서서 총력 홍보를 한다면 만만치 않은 광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반일 카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을 적절한 시점에 석방하여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두 조각으로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석방됐어야 하지만 내년 4.15 총선 직전에 석방함으로써 자유한국당과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파 내부에 엄청난 혼란과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사파들의 분열 공작에 대비해야 합니다. 서로 만나지도 않으면서 오해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만나고 토론하며 함께 뭉쳐서 문재인, 김정은과 싸워야 합니다. 넷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어 지금까지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4당이 단합하여 자유한국당만 빼놓고 60%의 득표로 이미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카운트다운 중입니다. 이제 법안 최종 통과에는 50% 찬성만 받으면 됩니다. 빠루까지 동원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만 59명이나 고발되면서 6탄으로 막았는데도 60%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50%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적으로 정의당, 우리공화당 같은 소수 정당이 유리합니다.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석패율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작은 정당 여러 개로 난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사파들은 촛불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거의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여 남은 민중민주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확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개헌에는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 2분의 1 찬성이 필요합니다. 100년 집권하겠다는 말이 공연한 헛소리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 조국,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